이제 출발해도 돼?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았어? 아주 거대한 비행선이야. 굉장한 녀석이지. 듣자 하니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가족의 귀한 손님만 뱃머리에서 페나코니의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할 수 있대. 북극 가문에선 사람을 보내 기념품에 과일 바구니 그리고 정교한 버튼 모형까지 보내왔어. 잠이 다 깨면 천천히 감상해봐. 우리도 이제 축제의 별의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네가 잠든 동안 스텔라로는 이미 봉인됐어. 페나코니의 평범한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누군가 기억의 일부를 빼간 것처럼 기억이 흐릿하다고만 느낄 뿐이지. 가족은 조아의 축제가 정체 모를 스텔라론의 습격으로 중단됐다고 밝혔어. 지금은 참나무 가문을 제외한 4대 가문이 사건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좋은 꿈에 끌려 들어갔을 때 차가운 더듬이 하나가 내 기억 깊은 곳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었는지 금방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선 먹고 마시고 폭풍 쇼핑하는 꿈을 꿨어. 설마 썬데이 씨가 그런 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 정도 환각에서 깨어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좋아, 배에 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우선 나쁜 꿈 바로 가서 모두와 합류하자. 앱실론처럼 호화스러운 곳이네. 어때? 네가 상상했던 꿈 세계와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이곳에 막 왔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잖아. 맞아. 그때 넌 아니라고 대답했지. 근데 여러 사건을 겪은 후로 왠지 이곳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대신 한마디만 할게. 넌 아직 사냥개 가문의 수배자 명단에 있으니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거야. 게다가 평소와 달리 이번엔 사진 속 인물이 쌤이 아닌 반디야. 너한텐 아주 신선한 경험이겠지? 맞아. 카프카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도 내 삶에 빠져있던 부분이겠지. 그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건 좀 불편하네. 은랑, 나 좀 도와줄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걱정 마. 이미 손을 써뒀으니까. 시스템을 해킹해서 모든 흔적을 지웠어. 괜히 눈에 띄는 일은 하지 말고 널 기억하는 경비병도 건드리지 마.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고맙긴, 사무엘 씨. 참 마음에 드는 가명이야. 페나코니에서의 임무도 끝났는데 남은 자유시간엔 뭘 할 거야? 듣자 하니 지니어스 클럽 사람도 왔다던데 나랑 같이 거하게 놀아볼래? 내 각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그런 일 하라고 널 데려온 게 아닌데. 걱정 마. 각본에는 축제의 별이 내게 3번의 죽음을 준다고만 적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수확을 얻을 거라고도 했어.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진 뭐든 가능하잖아. 안 그래? 너한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걸 그런 식으로 되묻잖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널 설득할 수 없지. 아무튼 카프카가 너한테 이 말을 전해달래. 페나코니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 것도 하나 부탁해. 비밀번호는 알 테니 내 카드로 바로 결제하면 돼. 자세한 건 모르겠어. 아마 드레스나 코트, 선글라스 같은 게 아닐까? 뭐 네가 더 잘 알겠지. 패션 얘기는 너희 둘이 많이 하니까. 기억해둘게. OT 쇼핑센터에 뭐가 많거든. 카프카가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할까? 머리 장식이나 브로치 같은 거 말이야. 왠지 애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 네가 쓰는 게 좋겠어. 그리고 블레이드가 조심하래.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뜻일 거야. 페나코니에서 또 유혹이 나타날 거야. 항상 빙 돌려서 말한다니까. 괜찮아.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걸 거야. 걱정 마, 은랑. 넌 날 잘 알잖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저 두 다리로 걸으며 이 세상을 더 느끼고 싶은 것뿐이지. 참나무 롤케이크를 사러 갈까봐 페나코니에선 매일 롤케이크를 하나씩 먹었거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오늘은 두 개를 사서 하나 나눠줄게. 네 입맛에 안 맞으면 난 기쁨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카프카한테 줘도 되고. 카프카는 거절하는 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블레이드한테 줘도 좋아할 거야. 각본에 이런 내용은 없잖아. 그치? 하지만 봐. 난 이미 운명의 새로운 각주를 남겼어. 토파즈 책임자님 오셨습니까? 가족 대표는 안에서 준비 중이고 빅보스께서도 아직 안 오셨어. 회담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화려하네. 가족이 거칠해야 아주 신경 쓴 모양이야. 더 공식적이고 눈에 안 띄는 장소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비행선을 준비할 줄이야. 저 책임자님, 그 수소문한 바에 따르면 이 빛나는 펠드스파호는 알팔파 가문의 자산이라고 하더군요. 컴퍼니와 가족의 만남은 페나코니 미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중요한 사안은, 그런데 이 분위기는 엄숙함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군요. 아, 아무래도 이번 만남은 전체 요리인가 보네. 누군진 몰라도 이번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사전에 컴퍼니의 의중을 떠보려는 걸 거야. 그 거물은 자기 야망 때문에 우리와 미리 합의점을 찾을 생각이거나 우리가 순순히 물러나도록 겁을 줄 생각이겠지. 오, 역시 토파즈 책임자님 예리하십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분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조심해야 할 쪽은 상대방이니까. 팀원들에게 협상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맡은 업무만 잘해달라고 전해줘. 아, 예,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제이드 씨 앞에서 빅보스라고 부르지 마. 죽을지도 모른다고. 농담 아니야. 예,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여기서 넘어졌는데 완전 중요한 사람들이 아직 안 왔다면 회담까지 시간이 좀 있겠어. 주변이 시끌벅적한 것 같으니 우선 한번 둘러보자. 복순아, 배고파? 꿈속 음식이니 맛도 괜찮겠지? 복순아, 받아! 맛이 괜찮나 보네. 이럴 줄 알았다면 한 입 먹고 줄걸. 이 많은 버튼을 어느 세월에 다 누른담.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쓸만할 줄이야. 진짜 다 회수해오다니. 어? 이게 뭐지? 안전을 위해 그 물건에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 이 버튼 같은 물건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실 최근 어떤 호사가가 좋은 꿈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상한 버튼 장치를 쥐어주고 있거든요. 당사자 말에 따르면 이 장난질을 한 범인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페나코니가
통째로 폭발하게 될 거야. 다행히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몰라 저희 사냥개 가문이 이 버튼들을 회수한 거죠. 누르면 대체 어떻게 되는데? 시도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직 페나코니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보군요. 이곳에 온 손님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가족이 빠른 시일 내로 이 물건을 처리할 예정이니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안녕. 빛나는 펠드스파워에 대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보아하니 컴퍼니 전략투자부의 대표이신가 보네요. 빛나는 펠드스파워의 주인은 알팔파 가문의 가수 오티 알팔파시세요. 한 엠버 교환전? 아하, OTC 소유였구나. 비행선이 화려한 이유가 있었네. 네, OTC의 센스는 말할 것도 없죠. 알파파 가문의 초대로 빛나는 펠드스파워에 탈 수 있는 사람 역시 온 우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귀빈이실 거예요. 그럼 설명을 계속할게요. 빛나는 펠드스파워는 한 엠버 기원 동안 페나코니의 꿈바다 상공을 순항했지만 얼마 전에 소동으로 어쩔 수 없이 휴양하게 됐어요. 소동? 참 형식적인 표현이네. 너무 대충 얼버무리는 거 아니야? 아, 미안. 계속해. 얼마 전 좋은 꿈에 일어난 소동 때문에 빛나는 펠드스파우는 어쩔 수 없이 한동안 휴양하게 됐어요. 현재 꿈세계를 교란시켰던 불안 요소는 이미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OTC는 조화의 축제 개최지를 빛나는 펠드스파우로 옮기고 가족의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2마리 토끼를 다졌다니. 설명 고마워. 이만 가볼게. 여보세요? 또 인재격려부야? 내부 심사? 대체 언제까지 이럴 생각이지?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 한가하게 너희한테 화낼 시간 없어. 내가 야렐로 건을 처리한 방식은 이미 고위층 승인을 받았잖아. 프로젝트 일지랑 통화 기록도 다 있는데 직접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소한 건을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일을 크게 만드는 목적이 대체 뭐야? 성가신 전화는 그냥 끊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난 네가 그 프로젝트를 아주 잘 처리했다고 봐. 작은 아이스볼 하나로 은하열차의 호의를 맞바꾼다면 괜찮아. 부서 입장에서는 믿지지 않는 거래지. 오랜만이야, 예레나. 너와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해왔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무슨 골칫거리라도 있어? 나에겐 뭐든 말해도 괜찮아. 예전처럼 말이야. 오랜만입니다, 제이드 씨. 같이 협력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여전히 딱딱하네. 상하 관계 같은 건 있고 그냥 같은 직급이라고 생각하라니까. 제이드 씨 같은 불필요한 호칭도 다 생략하고. 죄송하지만 당장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제 선배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린 똑같은 10인의 스톤아트인걸? 토파즈, 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돼. 넌 눈치가 빠르니 진작 알아차렸겠지? 아마 OTC가 컴퍼니와 페나코니의 정식 회담 전에 저희를 떠보려는 거겠죠. 맞아. 하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잘된 일이야. 왜인지 알겠어? 저희가 사전에 OTC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다음 상대의 최저선을 파악하면 향후 협상이 한결 더 순조로울 거예요. 그래.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이유는 알팔파 가주의 행동을 통해 한 가지 시그널을 알 수 있다는 거지. 화합의 영향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한 개인의 욕망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컴퍼니에서 은밀한 권력 싸움이 벌어지듯 꿈의 주인이 실각한 지금 참나무 가문이 몰락한 후 OTC가 페나코니의 가장 큰 세력이 됐어요. 계승 순서만 봐도 가주들 중에서 재임 기간이 가장 길고 경험도 가장 많죠. 맞아.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상의한 대로 회담을 진행해야 해. 물론이죠. 협상의 세 단계는 경청하고 탐색한 뒤 칼날을 드러내는 거라고 당신이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명확해. 하지만 야릴로 거는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을 따랐던 거죠.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가주님께서
전략투자부 대표와 만날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지위 높은 조연을 만나보자고. 명심해. 우리의 목표는 컴퍼니가 페나코니에 진출할 기회를 만드는 거야. 어벤츄린이 틈을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틈을 완전히 찢어야 해. 컴퍼니 사람들 앞에선 신경 좀 써주세요. 제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똑똑하고 아름다운 승려분들이로군. 내 빛나는 펠드스포에 온 것을 환영하네. 자, 어서 함께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겠나? 이 비행선에 온 것을 환영하네. 아닙니다, 오티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오티 알팔파 전기는 전략투자부 직원의 입사 후 필독서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OTC는 홀로 페나코니 경제 체계를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이니까요. 역시 전략투자부 시베네 스톤하트는 말솜씨가 아주 뛰어나시군. 이래서 난 똑똑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아. 거칠에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컴퍼니 대표를 비행선에 초대해서 논의하려는 주제가 뭔지는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 페나코니의 미래.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이 주제겠죠? 맞네. 바로 맞히다니. 단순한 몇 글자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금발 녀석을 예로 들어보겠네. 그는 갖은 노력을 들여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컴퍼니가 그럴듯한 이유로 다시 아스다나라는 중요한 땅을 인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역시 10엠버 기원 동안 비즈니스를 하며 경험과 지혜를 쌓으신 분답네요. 그 추측이 사실이라면 OTC는 컴퍼니의 수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제이드 씨는 정말 침착하군. 분명 많은 걸 봐와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페나코니에 대해선 잘 모르는 듯하네. 군침을 삼키는 탐욕스런 이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 OT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말을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정식 회담 전 그대들을 초대한 건 페나코니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전략 투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일세. 지금 물러난다면 조용히 떠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협상 테이블에서 컴퍼니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도 없겠지. P45급 고위 임원이 꿈세계에서 습격받아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 컴퍼니도 좌시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아의 축제 기간에 벌어진 소동까지 더하면 페나코니에 대한 공신력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죠. 아무리 단호하게 나오셔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방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나? 여긴 꿈의 세계라는 걸 잊지 말게.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생각이 과감해야 하는 법. 내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고 싶다고? 그렇다면 알려주지. 페나코니는 내 손 아래에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네. 바로 우주 전역에 자체 상장하는 것이지. 자체 상장이요? 그렇다면 컴퍼니 없이 공개적으로 우주에 주식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가만히 앉아 너희가 페나코니를 야금야금 잠식하는 걸 보고 있느니
차라리 온 우주를 향해 좋은 꿈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낫겠지. 오늘부터 이 은하에선 누구든 꿈의 땅의 주주가 될 수 있네. 그게 바로 이 OT가 이루려는 화합의 길이지. 이런 개혁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네. 그런데 질서에 휩쓸린 어리석은 참나무 가문 때문에 하여간 사고방식이 나 같은 늙은이보다도 뒤처진다니까. 아무튼 그때 소동 덕분에 내 개혁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연기처럼 사라졌지. 알팔파 가문은 좋은 꿈 낙원의 재무 보고를 공개할 것이네. 그럼 온 우주가 알아주겠지. 그런 역경에도 페나코니엔 여전히 잠재력과 기회가 가득하며 가족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말일세.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죠. 당신은 페나코니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길 기다려온 거군요. 페나코니가 이 기회에 역경을 극복하게 된다면 컴퍼니가 개입하려 해도 모든 사람이 컴퍼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될 테니까요. 보아하니 내 전기를 읽었다는 게 사실인 모양이군. 앞으로 어떤 수를 놓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었으니 저희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트 씨, 회담 전반부는 우선 여기서 마치죠. 토파즈와 상의한 후에 다시 컴퍼니 대표 측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하게 얘기 나누시게. 알팔파 가문이 컴퍼니와 만났다고요? 그 컴퍼니 사절이 보내온 전원일세 받은 걸 갚기 위해서라고 하더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페나코니는 과거 변방 감옥이었을 때와 똑같네. 바깥에선 은하의 각 세력이 노리고 있고 안에선 질서의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지. 안팎으로 공격받느니 차라리 한 발 먼저 물러나 컴퍼니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걸세. 협력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 더 많은 생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지. 그들이 중재자로 은하 열차를 초대한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우린 어느 편에 서야 하죠? 난 화합이 완벽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네. 무언가 숨겨진 내막이 있는 거겠지. 가족이나 컴퍼니 중 한쪽이 페나코니를 완전히 장악하면 이곳도 허황된 좋은 꿈으로 돌아갈 테고 선배 무명객들의 노력도 수포가 될 걸세. 아, 왔군. 잘 쉬었나? 깊게 잠든 것 같길래 안 깨웠어. 열차팀 대표로 가족과 협상하러 갔어. 준비가 다 끝나면 바로 연락이 올 거야. 에나의 꿈이 산산조각나자 소식을 들은 몽트르 은하계의 가족이 몰려와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어. 참나무 가문의 대다수가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네. 모든 음모를 계획한 장본인은 전 꿈의 주인 고퍼우드로 밝혀졌어.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 그를 기다리는 건 심판일 뿐일 거야. 더 자세한 내막은 가족도 밝히기 어렵겠지. 결국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 조화의 축제를 습격했다고만 여기게 됐고 가족은 좋은 꿈을 지킨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신용을 잃게 된 거네요. 사실과는 많이 다르지만 악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 누가 깨어있는지 누가 자는 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막다른 길 앞에서 눈을 뜨겠지만 위험이 사라진 후엔 다시 꿈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이 개척의 영광 세 잔으로 인사를 건넬게. 그러게, 다시 만나서 다들 정말 반가워. 만남 후엔 작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은하열차는 언제 페나코니를 떠날 생각이야? 한동안 더 머물 생각이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걸세. 그럼 이렇게 만나는 것도 마지막이려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허전한데. 음악? 분위기? 아, 어쩌면 여기 없는 이들에게 바쳐야 할 특별한 음료일지도 모르겠네. 어디 보자. 엄숙하고 경건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음료여야만 해.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거니까 땅 속에 잠든 무명객과 갤러거를 위하여. 그러고 보니 여기 오는 길에 수상한 일이 있었어. 열어보니까 버튼이 있었어. 뒷면에는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페나코니가 통째로 폭발하게 될 거야. 당연히 안 눌렀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던 사냥개에게 줘버렸지. 아휴, 페나코니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니까. 개척의 여정에서 모든 승객이 함께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확실히 페나코니엔 그래야 할 의미가 있었어. 차장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래도 빨리 돌아가서 무명객들의 소식을 전해줘야지. 열차가 역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가 합류하고 누군가가 떠나는 걸 봤어. 그런데도 우리 5명은 늘 열차에 있었고 그 여정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 어쩌면 그게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곧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아카이브엔 관련 기록이 없었어. 이건 내 추측인데 질서의 위험성은 언제나 화합에 있었고 그건 가족 내부의 문제였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우주에 더 많은 세력이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 은하의 상황도 더 복잡해지겠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의 다음 역으로 출발하자. 이번 개척 여정은 아주 위험했지만 그만큼 깊은 여운이 남는군. 우리 모두 이번 여정을 통해 이상과 고집, 현실과 꿈에 대한 성장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 대지를 보살피는 새와 하늘을 동경하는 새. 로비는 자신의 손으로 오빠의 꿈을 막았지만 끝내 그를 포기하진 않았네. 하지만 화합의 징벌은 피할 수 없어. 그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이고 자세한 내막은 가족도 밝히고 싶지 않은 눈치더군. 가족이 페나코니에 자리 잡은 뒤로 질서의 전당은 늘 참나무 가문을 방패 삼아 그 사이에 숨어 있었네. 그리고는 스텔라론의 힘으로 좋은 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다 결국 큰 재앙을 일으켰지. 이건 가족이 한 말이야.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 어벤츄린 덕분에 컴퍼니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권리를 거머쥐게 됐네. 페나코니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은하열차 입장에서도 컴퍼니는 협상에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될 걸세. 참 놀랄만한 일이었지. 끝없는 꿈에서 난 고향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아케론이 떠오르더군. 내 기억 속에 그녀의 결말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씁쓸한 사실을 깨닫고 말았네. 여정의 끝자락에선 늘 아쉬움이 남는 법이네. 음료 만들 준비는 됐어? 모르겠어. 지난번에 바에서 만난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생각해보면 그는 늘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곤 했지. 이 바에서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그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참 신비로운 사람이지. 왠지 원하는 걸 다 이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시작하기 전에 동료들과 잠깐 얘기하고 그래? 편한 대로 해. 어떤 음료를 만들지 대충 감이 왔어. 쓴맛과 단맛 중에 하나만 골라줄래? 어떤 맛이 지금 네 기분에 더 어울리는지 생각해봐. 빠져드는 달콤함. 만들기 까다로운 음료 중 하나야. 재료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걸쭉해지거나 비릿한 맛이 감돌지. 반대로 비율만 정확하다면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정도로 특별하고 달콤한 음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은 선택이야. 이제 음료를 만들어 보자.
말은 공허한 법이야. 끝맺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이 바에서 음료를 제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 모든 기억과 감정을 쏟아넣고 잘 섞은 후 시간이라는 여가망을 거치면 자네는 여운이 남는 것들만 남게 돼. 자, 이러면 완성이야. 땅속에 잠든 무명객들과 내 친구 갤러거를 위하여. 자유의 정신은 무별 사이로 멀리 퍼질 것이며 그 여운은 목동의 노래보다 깊으리.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내쳐졌기에 이곳에 모였고 언젠가 우리의 영혼은 한 곳에 모이게 되겠지. 그날을 위하여. 이제 출발하려고? 그럼 이것도 가져가. 마지막 특제 음료인데 일부러 많이 만들었어. 지난 일은 연기처럼 금세 잊히기 마련이잖아. 이 음료로 페나코니의 맛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고맙네. 분명 잊지 못할 맛이 될 것 같군. 혹시 갤러거를 만난다면 한 잔 내어줘. 내가 그 친구 입맛을 아는데 분명 좋아할 거야. 그럼 못 만나는 거지 뭐. 자, 여기까지만 하자. 중요한 일을 논하러 가야 하는데 괜히 울적해지면 안 되지. 은하열차든 페나코니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잖아. 그러니 기운내. 그리고 각자의 내일로 향해 나가자. 그 오티씨라는 분 정말 까다로운 상대네요. 페나코니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이라는 승부수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엄청난 배짱이야. 그런 강단 덕분에 지금의 OT 알팔파가 된 거겠지. 하지만 승리의 저울은 아직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목소리 자체에는 무게가 없는 법이지. 토파즈, 내게 부탁했던 통화는 어떻게 됐어?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로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잘 됐네. 감로는 독주보다 나중에 등장해야 하는 법이잖아. 아무래도 이번엔 사과를 교환하는 단계를 생략해야겠네요. 상대가 욕심 많은 장사꾼인 걸 어떡해? 그러니 평범한 사과 하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아, 왠지 나도 좀 찔리는걸.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하네. 토파즈, 네가 보기에 페나코니가 우량자산인 것 같아? 신용이 좋고 폭리를 취하며 발전 전망이 좋잖아요. 이런 재앙을 겪은 후에도 은하에서 제일 가는 우량자산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죠. 그래, 공공연한 사실이지. 그래도 내가 궁금한 건 너 정도라면 이 프로젝트가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냐는 거야. 맞아요. 어벤주린 씨가 절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 올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넌 그를 믿고 있지. 그 아이가 도박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초석을 맡겼잖아? 우리가 함께 걸지 않았다면 당신의 비치는 이렇게 순조롭게 입국하지 못했을 거고 좋은 꿈에 흐르는 욕망을 한눈에 담아 협상 카드를 얻을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토파즈를 얹어 당신들을 엄호하고 싶어요. 진짜 큰 판이네요. 그 아이가 한 번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운명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지. 지금으로선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최선의 결과야. 아무래도 이야기가 딴 길로 생 것 같네요. 제이드 씨.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됐어. 잠시 후엔 나 혼자 들어갈 테니 넌 우리의 귀빈을 맞이하도록 해. 내가 얘기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로빈? 그녀도 빛나는 펠드스파호를 타고 있었구나. 착한 아이는 말 잘 들어야지. 작은 선심일 뿐 별거 아니야. 로빈 씨, 반가워요. 이 비행선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이드 씨? 안녕하세요. 좋아의 축제 개막식이 빛나는 필드 스파우로 옮겨져서
미리 준비하러 왔어요. 제이드 씨는요? 오티 씨와 얘기는 잘 나누셨나요? 사실 지금 만나러 가던 길이었어요. 로빈 씨는 그분에 대해 잘 아시나요? 아쉽지만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전 참나무 가문 가주에게 몇 마디 평가를 듣긴 했었죠. 오티 씨가 대단한 장사꾼인 건 사실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칭찬할 구석이 없다더군요. 그럼 앞으로 축제의 별이 어디로 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휴항하던 빛나는 필드스파워가 다시 운항을 재개한 것처럼 좋은 꿈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거라 믿어요. 화합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해요. 저희는 과거와 작별해야만 비로소 내일로 갈 수 있죠. 영원한 동맹이나 영원한 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부디 저희가 이 거래에서 각자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길 바래요. 물론이죠. 당신의 노래를 기대할게요. 기회가 된다면 축제에서 또 봬요. 네, 제이드 씨. 다음에 봬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티 씨. 회담을 계속하죠. 대책을 아주 빨리 상의해냈군, 제이드 씨. 근데 토파제 씨는 어딨나? 다른 임무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곧 만나시게 될 겁니다. 내 착각인가? 조금 전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군 그래. 후배 앞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회담장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죠. 이제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거 아세요, 오티 씨? 지난 10엠버 기원 동안 우주 시장의 변천을 겪은 장사꾼은 당신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재미있군. 이제야 재밌게 돌아가는 듯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라. 좋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걸세. 얘기해보게. 어떤 수를 둘 생각인가? 죄송하지만 먼저 체크메이트로 외치고 말을 옮기는 게 제 습관이라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첫째, 당신의 계획은 비현실적입니다. 페나코니는 절대 컴퍼니 없이 상장할 수 없죠. 둘째, 당신은 컴퍼니의 페나코니 입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에겐 적당한 돌파구를 찾아 그걸 찢어내고 채워가며 아스타나 은하계가 컴퍼니의 수완에 익숙해지게 만들 시간과 방법이 얼마든 있어요.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죠. 당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정식 회담에서 도마에 오르고 싶지 않다면 그 황당무계한 계획을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재밌군. 정말 재밌어. 허울 좋은 숙녀께서 기세가 제법이군. 자네가 도대체 어떤 카드를 쥐었는지 오늘 내 직접 확인해봐야겠네. 오티 씨, 컴퍼니가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홍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주 전역의 뉴스 네트워크 중 절반 이상이 저희의 대변인이라고요. 당신이 페나코니의 주식 공모 소식을 알리는 순간 수조에 달하는 이용자는 이런 푸시 알림을 받게 되겠죠. 페나코니에 대한 가족의 보호는 효력을 잃었으며 꿈세계에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영원히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은하 전역의 시선이 페나코니에 꽂혔을 때 이 소식 하나만으로 시스템 시간 24시간 내에 컴퍼니가 알팔파 크레딧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방법이 몇 개나 될까요? 자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제 채찍은 정말 길답니다. 피어 포인트에 있다 해도 손쉽게 목을 조를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 어리석은 상장 계획만 처리한다면 컴퍼니도 당신을 포함한 가주들의 이익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아스다나에 저희도 동맹이 필요해요. 페나코니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컴퍼니가 지분의 30%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저희의 자금이 유입되면 페나코니의 안정과 재건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예요. 30%? 너의 욕심이 점점 커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이 모든 사건의 교묘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없다예요. 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모든 건 자각과 존중에 의해 이루어지죠. 적어도 이 사회는 당신 같은 가주들의 체면을 생각해 줄 거예요. 오티 씨, 똑똑한 당신이 많은 시간을 써가며 저와 체스를 두는 건 사업 수완의 과시에 가족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려고 아닌가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서로에게 좋은 제안일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페나코니를 상장시키려는 또 다른 목적이 축제의 별의 영향력을 키워 소비할 손님을 더 많이 모으려는 것뿐이라는 거겠죠. 그 요구에 맞는 해결 방법도 제가 준비해뒀어요. 좋네. 컴퍼니의 성의가 느껴지는군. 알팔파 가문 가주로서 내게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그분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이 더 필요하네. 계속 말씀해보시죠. 어린 시절 난 어른들이 옛 엠버 기원의 이야기를 읊는 걸 들었네. 화합의 시패가 승천하고 질서의 애나가 몰락했다는 얘기였어. 오랜 세월 동안 질서와 보존은 가까운 관계였다네. 그런데 컴퍼니는 엠버로드의 신도 아닌가? 왜 질서가 아닌 가족과 협력하고자 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답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용 포인트는 우주에서 고정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화폐이며 컴퍼니는 그 화폐 가치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능력이 있죠. 모든 세계가 신용 시스템에 편입되고 모든 외환, 자본, 무역이 하나의 화폐 시스템 아래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주 평화 사업은 계속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행성의 발전은 항목별로 장부에 기재되고 모든 개념은 정의, 평가, 교환, 유통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클리포트의 신용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면 컴퍼니가 모든 걸 조종할 수 있겠군. 저희가 원하는 건 영원한 보존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우주에 두 가지 질서는 필요 없는 법이죠. 좋네, 좋아. 날 설득했구만. 그래.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게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 그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터파즈, 감로를 데려와줘. 와주셔서 감사해요, 히메코 씨. 오티 씨, 페나코니 미래의 주주 중의 하나로 은하열차의 히메코 씨를 추천드릴게요. 오띠 알파파 씨,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은하열차 대표로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상대로군. 이야, 제가 제안한 내용은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죠? 계획대로라 컴퍼니는 그중 5%의 지분을 은하열차에 양도하고 히메코 씨를 사회 이사로 추천할 거예요. 이건 과거 무명객이 꿈의 땅을 위해 바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함이죠.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지만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열차의 개척의 길을 인정해 주시니 정말 영광이네요. 무명객이 여정을 떠나는 건 명예와 이익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과 컴퍼니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도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은하열차는 열차팀 전원의 표결을 거쳐 페나코니 재건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더 많은 세계에 축제의 별의 좋은 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물론 모든 협력의 전제 조건은 페나코니를 관철한 화합의 길이 왜곡되거나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컴퍼니 사람들 앞에서 OTC가 동의했으니 이번 단계는 무사히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 가주들은 그들도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마지막 질문을 할 때 OTC가 대표한 건 알팔파 가문뿐만이 아니니까. 정식 회담 시간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제가 준비해둘게요. 네가 알아서 해. 다음 협상과 업무 인계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잘 부탁할게. 제이드 씨, 그게 무슨... 이 프로젝트는 원래 어벤츄린 담당이잖아. 그리고 어벤츄린이 정한 파트너는 너야. 그 아이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다면 내가 나설 일도 없었겠지. 네가 알아서 해. 다음 협상과 업무 인계는 오늘 내가 온 건 너희를 도와 가장 성가신 못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어.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거라 믿어, 예레나? 네, 문제 없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님께도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안심해. 다이아몬드님은 언제나 우릴 믿고 있으니까. 내가 네 칭찬 몇 마디만 하면 금방 다시 P45가 될 수 있을걸? 빛나는 펠드스파호. 정말 좋은 비행선이야. 중요한 일도 끝났으니 이만 내 소소한 취미를 즐기러 가볼게. 이 비행선에도 보나제이드 전당포를 열 생각이세요? 어쨌든 흔치 않은 기회잖아. 저기 승선한 손님들을 봐. 그들에게서 틀림없이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만 가볼게. 내가 없으면 전당포를 열 수가 없거든. 또 보자, 토파즈. 제이드 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뭔데? 마음껏 물어봐. 그 독주에 관한 정보는 대체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내가 정보를 찾은 게 아니라 정보가 날 찾아온 거야. 그건 화합의 미래를 품고 있는 소녀로부터 온 거지. 그 대가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만 그건 나중 일이야. 페나코니를 떠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지. 봐, 이게 바로 투자라는 거야. 땅속에 묻힌 기회의 씨앗은 아주 조금의 양분만으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기다리는 거지. 바로 지금 내가 기다리던 마지막 귀빈도 이 비행선에 승선하려는 것처럼 말이야. 생각보다 더 쉽게 들어왔어. 가족의 보안은 역시 허술하네. 여기가 빛나는 펠드스파우구나. 정말 화려해. 이 비행선에 전당물로 소원을 이뤄주는 전당포가 진짜로 있는 걸까?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겠어. 이게 바로 전설의 빛나는
사라졌다 했더니 은하열차도 여기 있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오티스와 상의 끝에 페나코니를 향한 무명객의 공헌에 감사하기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은하열차에 선물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에 걸맞는 절차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로빈 씨.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전당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당포... 아, 보나제이드님 방을 찾으시는 거죠?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장치의 위치를 표시해뒀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나 제이드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 운랑이 얘기했었나? 그나저나 지니어스 클럽을 만나려 한다더니 컵배기도 안 보이네. 별일 없는 거겠지? 제가 이기면 그쪽 보물 상자는 제 거예요. 누가 너랑 내기한대? 제가요. 늘 그렇듯 활기차네. 미안. 난 먼저 가서 보나제이드 씨부터 찾아야 해. 내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미안. 난 먼저 가서 보나제이드 전당포 빛나는 펠드스파우 지점에 온 걸 환영해? 이름이 어떻게 돼? 사무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무엘이라 좋은 이름이네. 그럼 사무엘 씨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거야? 전 계속 살고 싶어요. 이 소원을 위해 제 전부를 걸게요. 네 전부? 네, 전부요. 사무엘 씨 이만 돌아가죠. 아무래도 전당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네.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야. 삶을 향한 네 강렬한 욕망은 느껴지지만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그 욕망과 달리 넌 등가의 저당물을 내놓을 수 없어. 그렇군요. 역시 전당물로 소원을 이뤄주는 전당포라는 말은 속임수일 뿐이었네요. 말이 좀 심하네. 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똑똑히 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내 전당포에 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이곳에 돌아오면 전당이 뭔지, 너에게 부족한 게 뭔지 설명해줄게. 그 보나제이드 씨는 전당포 주인이라기보다 꼭 대부업자 같았어. 어차피 다른 할 일도 없으니 그 사람 말대로 주변을 둘러보자. 주제는 헛소리 말고 시작하기나 해. 이 단판 승부에 내 전 재산을 걸겠어. 하세 부리긴. 이겼어? 말도 안 돼. 지난번에 진짜였네? 그
도로시, 널 위한 선물이야. 예쁜 목걸이네. 내가 캐처의 장신구를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게다가 아빠가 젊었을 때 엄마에게 선물했다는 목걸이와 똑같은 보랏빛이야. 그럼 나랑 사귀어 줄래? 좋아. 정말? 그 전에 고백을 거절했던 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서였어. 하지만 이 선물로 네가 날 묵묵히 지켜보며 나에 관한 모든 걸 이해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좋아. 다행이야.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도로시, 이만 갈까? 가서 12순간의 풍경을 구경하자. 가자. 혹시 봤어? 밖에 있는 저 회색 머리 말이야. 힐끗거리지 말고 술이나 마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 같은데? 저건 짹짹, 짹짹. 종이 새야, 작은 새야. 야, 진짜 왜 그래? 어서 내려와. 다들 쳐다보잖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미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얘기하자. 그래, 맞아.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지금껏 페나코니의 태양의 순간에 숨어 있었나 봐. 가족과는 얘기가 끝났으니 임마 어떻게 잡았냐고? 22년 꼬박 22년간 그를 쫓아 은하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우선 끊자고 파트너. 나를 위해 건배해야겠군. 사람들의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졌잖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건지, 전당은 또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가서 물어보자. 컴퍼니 사람들 앞에서 돌아왔구나, 사무엘 씨. 네, 당신이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보나제이드 전당포를 다녀간 후 그들의 소원은 진짜 전부 이뤄졌죠. 하지만 제게 뭘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겉보기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던걸요? 서두르지 마. 이건 네가 보나제이드 전당포를 믿게 만드는 단기였을 뿐이니까. 부잣집 아들 델은 좋아하는 도로시를 한참 쫓아다녔지만 고백에 성공하지 못했어. 컴퍼니의 정보와 인맥 네트워크가 있다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부디 그 목걸이가 두 사람의 감정을 영원히 이어주길. 도박에 빠진 스테이시는 내게 최고의 행운을 바랐어. 보나제이드 전당포를 나서는 그 순간 스테이시라는 이름은 우주 전역의 모든 도박장에 기록될 테고, 그 여파로 그녀는 행운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그리고 워커 형사는 20여 년간 그의 저작물은 자신의 저장 시스템이었어. 머지않아 형사로서의 기억은 사라질 거야. 정말 재밌는 현상이지 않아? 사람들의 갈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더 큰 갈망과 함께 내게 돌아온다는 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비슷한 욕망을 끝없이 갖게 돼. 결국 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건질 수 있게 되지. 마침 내가 기다리는 일엔 도 같은 사람이거든. 이제 네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겠어? 사무엘 씨? 아니, 그라모스 철기의 생존자 AR26710이라고 불러야 하나? 예상대로네. 생각보다 더 침착하군. 엔트로피 상실증은 정말 뜻밖의 재앙이었지, 안 그래? 그라모스 사람은 공화국 최고의 무기가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사들의 유전자 편집에 이런 보험을 설정해뒀지.
그 철기들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진 적이 없기에 대가라고 할 만한 게 없어. 하지만 넌 달라. 지금의 넌 스텔라론 헌터이자 반디라는 살아있는 존재야. 넌 계속 살고 싶겠지만 과거 창공 전선은 무너졌고 이 비밀을 알거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컴퍼니에 방법이 있다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만 얘기해둘게. 그렇구나. 내가 등가에 저작물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던 건 내 모든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 직접 동료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이겠지.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야. 동료라 좋은 표현이네. 스텔라론 헌터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걸? 너희는 각자 독특한 신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밀하고 견고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 10인의 스톤하트가 다이아몬드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리더가 있겠지. 정말 궁금하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모든 스텔라론 헌터가 너처럼 정말 운명의 길 위에서 운명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지 말이야.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내 전당포에 들르도록 해. 그날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이아몬드가 컴퍼니의 눈을 피해 스텔라론 헌터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될까? 가능하다면 컴퍼니나 전략투자부의 대표로서가 아닌 내 개인적인 행동으로 봐줬으면 해. 스텔라론 헌터가 컴퍼니와 여러 번 접촉하긴 했지만 10인의 스톤하트라면 교집합이 없는데 내 정체를 안다면 내 동료가 이 방을 감시하고 있단 것도 알 텐데 그 친구가 마음만 먹으면 몇 초 안에 피어 포인트 전역에 우리 대화가 공개될 거야. 근데 대체 왜 버려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이아몬드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거지? 그야 어쨌든 우리는 같은 부류니까.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나 은하열차와는 달리 우리는 각자의 필요를 위해 모였어. 우리 10인에겐 각자 걸어온 길과 종착지가 있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님의 요청을 받고 동행하게 된 거지. 그 길은 아주 짧을 수도 아주 길 수도 있어. 정말 운명의 길 위에서 운명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지 말이야. 그리고 다이아몬드님은 보존 사도의 권한을 열로 나눠 그 공백에 초석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육신은 연약하나 마음은 휘석처럼 단단하다. 그렇지 않다면 보존의 길은 설 자리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맹세라기보단 10인이 내놓은 저당물인 거야. 우리는 그걸로 기회, 부, 존속, 내일을 얻었고 그것들로 맞바꾼 모든 게 스톤하트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끝내 다가올 신들의 전쟁에서 보존의 위협을 이루게 될 거야. 알겠어. 이만 가봐. 지금 당장 대답해줄 필요는 없어. 아까 말했듯 난 기다리는 일엔 도 같은 사람이거든. 운명이 정말 그 페이지를 펼쳤다면 우린 자연히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전당포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건 정말 아쉽네. 페나코니에서의 마지막 시도는 희망으로 귀결되는 수밖에 없겠어. 후나세이드 씨, 약속대로 저당물을 가져왔습니다. 페나코니의 미래를 결정짓는 회의가 생각보다 정말 순조로웠어. 논쟁이랄 게 거의 없던걸? 조아의 축제 개막식이 곧 시작될 테니 현장에 가보자. 정말 보물이 많은 비행선이야. 덕분에 많은 걸 얻었어. 언제든 이 청으로 널 귀여워해줄 수 있다는 걸
받지 말라고. 그거 정말 영광인걸. 걱정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박판에서 꼼수를 쓰는 거니까. 그러는 게 좋을 거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은하열차의 영웅이자 현재 페나코니에서 제일 핫한 개척자 씨잖아. 어이, 너도 여기 있었나? 오랜만이군, 친구. 이 녀석이 내가 쫓고 있는 한 깜찍이와 관련이 있어서 말이야. 이런 걸 두고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던가. 어쨌든 비밀스러운 일은 우선 묻어두자고. 조화의 축제 분위기를 망칠 순 없잖아. 동감이야. 그럼 개척자 씨나 축하해주자고. 듣자니 조화의 축제에서 가족이 열차팀에게 감사를 전한다던가. 에휴, 그 현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 내 임무는 컴퍼니를 위해 틈을 만드는 것뿐이었어.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큼은 제대로 끝낸 것 같은데. 실은 너희가 꿈이 흐르는 암초에 있을 무렵 나도 그 근처에 있었어. 박학다식한 친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특급 비밀도 캐낼 수 없었을까? 그 사도가 과학의 힘을 쓴 탓에 내 몸이 오래 버티지 못했지 뭐야. 그렇지 않았다면 일을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 별일 아니야.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빠지면 섭하지. 이 사건 덕분에 우리 갤럭시 레인저도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됐어. 앞으로의 여정에서 수렵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대신 안부 좀 전해주라고. 뭐 떳떳한 사람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지. 난 오스왈드 슈나이더라는 고위 임원에게 원한이 있는데 이 화려한 녀석이 그 자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네. 시장 개척부와 전략투자부의 원하는 은하 전역에서 이미 유명하지만 갤럭시 레인저까지 연관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무래도 일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 고맙다. 너도 재미있는 시간 보내라고. 페나코니의 영웅. 난 됐으니 너라도 재밌는 시간 보내. 괜찮다면 다음에 내기나 한 번 더 하자고. 감상. 기억나는군. 우주정거장 헤르타에서 너의 활약은 합격이라 할 수 있었지. 그 도박꾼이 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 도박꾼처럼 얕은 수작 부릴 생각은 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얄짤없어. 됐고, 조화의 축제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나? 모처럼의 기회이니 가봐. 워라벨을 지켜야만 지식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법이니. 컴퍼니와 학회의 행정직원은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정의하더군. 하지만 내가 보기엔 난 영원한 교수 역할이고 그는 학생에 불과하지. 너와 다른 사람처럼 말이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벤츄리는 좋은 학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꼴통은 아니지.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속 공백은 영원히 재능과 지식으로 채워질 수 없으니 철학적 좀비가 되지 않기만을 바래.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움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 워라벨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 관련 논증 과정은 학술지 별따기 제31,467호 21쪽을 참고하도록. 지식 습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니 학회의 그 아둔한 자들처럼 본말을 전도하지 마. 능력 밖의 일이니 사절하지.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만났네. 요즘 어때? 그런 거 같더라. 듣자 하니 참나무 가문을 모조리 소탕하는 큰일을 해냈다면서? 그때 현장에 갈 수 없었던 게 정말 아쉽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힘이 되어줬을 텐데.
이 비행선은 왁자지껄해서 좋은 것 같아. 언젠간 나도 한가해지면 이런 생태함선에서 파티를 열어야지. 그날이 오면 너희를 꼭 초대할게. 변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알겠다. 어벤투리 씨의 초성 말이지? 미안하지만 그에 비하면 내 능력은 그렇게 시각적이지 않아. 너에겐 얘기해도 되겠지. 10인의 스톤하트에겐 각기 다른 초성 능력이 있어. 누군가는 네 생각을 읽어내고 욕망을 약점 삼아 공격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 보니 벨러보그에서 보르냐 씨가 제때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그녀가 한 발 늦었다면 우린 친구도 못 됐을걸? 무엇을 도와드려? 안녕, 활발한 친구. 보나제이드 전당포에 온 걸 환영해. 이름이 어떻게 돼? 좋은 이름이네. 공덕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 선데이 씨,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래? 그게 네 소원이야? 간단한 소원이라 쉽게 이뤄질 수 있겠어. 그럼 대가를 얘기해볼까? 너무 긴장하지 마.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네가 가져와야 할 물건은 아주 간단해. 바로 어떤 동물의 꼬리지. 그건 두 발로 서 있는 동물인데 검은 털에 동그란 머리, 긴 귀를 가지고 있어. 또 잡식성에 감정 기복도 심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지. 녀석의 꼬리를 저작물로 가져오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무명객 씨. 또 뵙는군요, 친구요. 미의 길에서 저보다 더 큰 기품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도록 하지요. 개방이요? 정말 시적이고도 미적인 표현이군요. 하지만 그대는 이미 미의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듣자하니 사람들을 이끌고 흉조를 처치하는 쾌거를 이루셨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대가 미와 정의를 구현한 건 여지없는 사실이죠. 부디 이데릴라님이 당신을 향해 웃어주시기를. 미를 탐미하는 자가 힘을 추구하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되면 선데이 씨는 미의 길과 아무런 접점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흉조와 다를 게 없죠. 부끄럽지만 그 애나의 꿈은 정말 사실적이더군요. 괴수로 변해 죽은 친구와 도저히 작별할 수 없었던 저는 한참을 그 허황된 꿈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미소가 정말 생생하더군요. 전 이번 미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동요된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부디 이데릴라님께서 계속 저를 위해 깃발을 든 채 미에 대한 제 결심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미가 함께하기를. 아직 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우선 쉬고 있자. 안녕, 또 보네. 이 목소린 역시 너였구나. 전에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누구긴 누구야, 너지. 보물 상자를 열고 풍선을 쏘고 좋은 꿈 퍼즐을 맞추는 거 다 봤어.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좋아의 축제 개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잠깐 얘기나 할래? 두 개의 살인사건, 컴퍼니 사절과의 대결, 무명객의 계승, 에이온즈를 대신해 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질서의 잔당, 게다가 너희는 좋은 꿈까지 파괴해냈지. 정말 파란만장한 휴일이었어. 그래도 그 난제들을 해결해서 다행이야. 정말 축하해. 좋아의 축제가 시작되면 너희도 다시 여정을 떠나는 거지? 언제나 방향은 있을 거야. 어쨌든 너희는 개척 운명의 길을 걷는 자니까.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하기 전 엘리오께선 이 여정이 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 그가 말해준 건 딱 여기까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찾아야 했지. 그래서 난 지금껏 날 살아가게 해줄 단서에 대해 유심히 살펴온 거야. 이번 페나코니 여정도 그렇고. 처음엔 시계공의 수수께끼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혹시 컴퍼니 전략투자부의 제이드 씨라고 알아? 내게 가격을 제안했는데. 알아. 그리고 그 사람도 내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어. 물론 계속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바라는 건 운명이 내게 진 빚을 갚는 거지 누군가에게 그 빚을 떠넘기는 건 아니야. 이건 나와 운명 간의 원한이니 제3자가 휘말려선 안 돼. 그러고 보니 줄곧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 붓꽃 가문 엔터테이너일 말. 아무리 작은 거짓말도 칼처럼 날카로운 배신이 될 수 있는 법이잖아. 미안해. 그땐 급박한 상황이라 정식으로 사과도 못했어. 내가 먼저 잘못하기도 했고 내겐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일이 훨씬 쉽거든. 하지만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시도해보고 싶었어. 저 소녀다! 모두 움직여! 좋아의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저 수배자를 잡아들여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아무래도 우린 여기에서 인사해야겠어. 내 걱정은 말고 편하게 축제를 즐겨. 각본의 결말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근데 상대가 그때 두 사냥개라면 아마 별일 없을 거야. 우선 좋아의 축제부터 참가한 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해보자. 여기 앉자. 할 일은 다 끝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둘러볼까? 좀 더 둘러보는 게 좋겠어. 여기 앉자. 할 일은 다 끝냈지. 관두자. 충분히 둘러봤으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반디 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 편히 개막식을 기다리자. 저기 봐! 로빈이야! 로빈! 로빈! 가족 만세! 좋아 만세! 존경하는 귀빈, 가족,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은하 각지에서 오신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본 엠버기원의 가장 성대한 페나코니 축제인 좋아의 축제를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선 페나코니 분가와 5대 가문의 대표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좋아의 축제는 조금 특별해요. 각 가문의 노력 덕분에 축제 규모도 전례 없이 커졌고, 은하도 관례대로라면 페나코니 극장에서 열려야 할 개막식도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비행선 빛나는 펠드스파우로 옮겨졌답니다. 화합 사업을 위해 사심없이 공헌해주신 알팔파 가문 가주 오티 알팔파스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축제가 이렇게 특별해진 이유가 뭘까요? 하지만 페나코니 안팎으로 모두가 노력한 덕분에 저희는 끝내 꿈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마침 조아의 축제가 열릴 때라 겹경사나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 시계공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가족이 이번 축제에 전력을 다한 건 이 전설의 거물 페나코니의 아버지이자 페나코니의 기반을 닦은 전설의 무명객 레그워크 샤르 미하일을 기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축제의 별이 가장 혼란했던 시절, 그는 동료와 함께 이곳에 와 개척으로 저희에게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꿈세계 개간 사업에 솔선수범해주셨기에 페나코니가 지금처럼 눈부신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시계공이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준 개척 덕분이에요. 그 개척의 뜻을 잊지 않아야만 더 많은 사람에게 화합을 전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네. 역시 우리야. 아휴, 은하 열차의 선배든 후배든 다 한 가족이잖아. 나직이는. 그리고 이번에도 좋은 꿈을 바로잡는 일에 개척에 도움이 있었어요. 은하열차에 도움이 없었다면 조아의 그래서 5대 가문의 만장일치로 페나코니 분가는 은하 전역의 가족을 대표해 무명객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큰 게 오려나 봐. 바로 빛나는 펠드스파오의 소유권을 은하열차에 양도하는 것이죠. 작은 선물이지만 부디 받아주셨으면 해요. 용감한 무명객 여러분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세요. 무명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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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들 잔을 들어주세요. 화합, 개척, 페나코니와 은하의 미래, 그리고 너그러운 알팔파 가문 가주 오티 알파파스를 위하여. 건배! 건배!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작은 새도 오빠 못지않은 실력을 가졌군 그래. 해피엔딩이네. 그렇지. 근데 누구를 잊은 것 같지 않아? 회색머리? 이 배에 폭탄을 설치했어. 신경 쓸 테니까 얼른 찾아가. 언제 내 손에 쥐어준 거야? 폭탄이 이렇게 많다니. 하필 왜 이런 때 떡밥을 회수하는 거야? 혼자서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 우선 단톡방에 알리자고.
소식도 알렸으니 이제 폭탄을 찾아보자. 나름 진전이 있네. 안녕 배우님. 날 감독 인형이라고 불러줘. 넌 모르겠지만 사실 베나코니의 모든 해프닝은 내가 연출한 거야. 좋아. 넌 스토리 요청사항 때문에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겠지. 이게 다 가면의 위인의 속은 내 탓이지. 자, 트파크의 제1대학에는 영화 연출과가 존재하지 않는 학과인 거야. 네 질문에 대한 답변했으니 이제 스토리 요청 사항이.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널 위해 나와 아름다운 기억하는 자의 기억. 그렇게선 스토리가 나. 제 위장을 이렇게 빨리 깜빡하시다니. 죽으시면 일일도 잘 안 풀릴 겁니다. 전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악의 도시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절 쓰러뜨리고 싶다면 우선 각자 위치로. 꿈은 이루어진다고.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살길이 아름다운 자세는 본질이 한결같지. 자신 있다 이건가? 바다를 불태우리. 스텝을 맞춰. 또 맞고 싶나? 반드시 살길이야. 블레이징 프로의 마수에 당하다니. 하지만 당신들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버리니. 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 이렇게 찾아오셨고. 그게 재수예요? 게다가 놀랍고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지 않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저 사람은 반디? 28분 46초, 28분 45초. 왔어? 가면의 오인, 네가 여기 왔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30분 전 27분 52초, 27분 51초. 좋은 꿈은 질서의 비호를 잃었고 저게 여기서 터진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제작자 외에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시계공의 귀빈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내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폭탄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할 거야. 시간이 한정적인...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기억나? 각본에 따르면 아마 지금이 그 세 번째 죽음의 전조인 것 같아. 이미 알지도 모르겠지만 태생적으로 내겐 꿈을 꾸는 기능이 없어. 꿈에 들어온 것도 스텔라론 헌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왔지. 그러니 난 평범한 꿈을 쫓는 여행객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기억물질의 중압감에서 오는 고통만 견딘다면 좋은 꿈 너머의 원시 기억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럼 빛나는 펠드스파워에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기겠지. 내가 이 폭탄을 꿈세계 깊은 곳, 최대한 깊은 무인 지역까지 가지고 갈게. 그럼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난 이 반디 기갑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날 가야 할 곳에 데려다주고 날 무사히 여기로 되돌려 보내줄 가능성도 있을 거라 믿어.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 기나긴 이야기에 완벽한 결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케론 씨에게 들었던 말을 너에게도 해줄게. 불가능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하지. 세상엔 불가능한 일이 정말 많아. 하지만 그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 어쩌면 아직 불가능이 부정되는 순간이 오지 않은 것뿐일지도 몰라. 글자 그대로의 끝이든 죽음 같은 고통이든 위험천만한 사경이든 정해진 끝이 오기 전까지 그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내겐 아직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결과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믿어. 운명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은하열차와 스텔라론 헌터는 빛과 그림자 같아.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얽히고 설켜 함께 나아가며 성장하지.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튼튼한 것 같으니
인간의 일생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반딧불이처럼 짧아. 그러니 마음속에 어떤 답을 품고 있다면 절대 아쉬움을 남기지 마.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잖아. 안 그래? 남의 아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더 가까이서 보지 그래? 이 꿈의 땅에선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우린 각자의 목적을 품고 이곳에 왔고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실현했지. 그 결과가 달콤하든 몽환적이든 씁쓸하든 현실적이든 상관없어. 그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답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깊은 잠을 선택한 걸까? 그건 아마 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결국 꿈에서 깨어날 거기 때문이지. 이곳에 왔을 때 한 아이가 꽃을 들고 오는 걸 봤어요. 제시 이모가 시계공과 그가 평생 그리워한 전우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하더군요. 미하일은 매년 이곳에 2개의 꽃다발을 놓아두었죠. 그가 떠난 후엔 3개가 되었고요. 당신의 소원은 늘 기억되고 있었어요. 이제 페나코니도 당신의 소원대로 긴 밤을 거쳐 새벽을 맞이하게 됐죠. 앞날이 순조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태어난 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미래의 무명객들도 다음 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았어요. 죽은 자의 이야기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라고 할 수 있지. 그들 모두 이곳에 있으니 어서 가봐. 솔직히 처음 폼폼의 부탁을 들었을 땐 정말 놀랐어. 무명객, 개척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법이잖아. 시간도 오래 흘렀는데 어떻게 그 세 사람의 행방을 찾으라는 건가 싶었거든. 근데 돌이켜보니 꿈의 땅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 역사는 죽은 자의 이름을 남기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무별은 그들의 발자취를 증명해주지. 긴 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빛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빛에 비해 밤은 너무 길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은 기억하겠지. 밤하늘에 뭔가가 반짝이면 첫 번째 별이 떨어진 후 무수히 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리라는 것을. 부룩 튀어난 라자리나체인 에스텔라에게 경의를 표하니 은하는 침묵하지 않는 역사와 힘차고 용감한 발걸음, 무별로 향하는 여정을 위하여. 이 조각상 지난번엔 여기 없지 않았어? 아무래도 갤러거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인가 봐. 결국 우리는 끝내 그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어.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지조차 구별해내지 못했지. 뭐랄까, 정말 허구 역사학자다운 아저씨야.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아저씨가 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자기가 13살이라고 그랬거든?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일을 신비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 적어도
페나코니에서 우리와 함께한 동행과 이 땅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진짜일 거야. 그렇지? 갤러거 씨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깊이 잠든 사냥개, 축제의 초대장과 모든 거짓, 그리고 유일한 진실을 위하여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땐 그렇게 리들러처럼 말하기 없기에요. 은하열차 여러분, 페나코니를 떠나시려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미카 씨. 작별 인사를 너무 늦게 하러 왔네요. 별 말씀을요. 시계공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꿈이 흐르는 암초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계속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끼어남에 익숙한 이들은 잠시라도 어둠 속에서 눈 감고 살아가는 걸 어려워하는 법이니까요. 페나코니의 밤이 길긴 해도 모두가 편히 잠들 정도는 아니에요. 좋은 꿈 없이도 저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미카 씨, 그리고 꿈이 흐르는 암초의 모든 주민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긴 꿈의 밤지기가 견뎌온 세월과 모든 슬픈 밤, 그리고 끝내 도래할 여명을 위하여. 돌고 돌아 결국 여기로 왔네. 이번 개척 여정은 너와 한 벨보이의 만남으로 시작됐고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어. 시계바늘은 끝없이 돌고 돌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은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는 12시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야. 이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모든 이야기는 너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끝맺는 것도 너여야 해. 그리고 나서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자. 레그워크 샤른 미하일 씨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꿈의 땅의 시계공이자 은하열차의 무명객, 페나코니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린아이의 죽어도 변치 않는 꿈을 위하여. 이제 우리 무명객으로서 사명을 완수한 거겠지? 개척이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한 세계의 운명은 결국 그에 속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법. 왠지 미하일 씨가 이 날을 직접 보고 싶어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마치 세븐스? 무슨 고민 있어? 그냥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지난 몇몇 역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이번엔 유난히 심하네. 얘기해보게. 다들 같은 생각을 하는 중일지도 모르잖나. 미하일 씨든 티어난 씨든 로자리나 씨든 그들도 긴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겪었을 거란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그들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저희처럼 방황하거나 말다툼하기도 했겠죠. 동료와 적, 여정, 모험, 괴롭거나 행복했던 모든 추억, 저희에게도 익숙한 매일을 그들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과거형이죠. 맞아.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걸지도 몰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 어떤 책을 읽을 때 이야기 속 캐릭터가 풍파를 예견하고 결국 아쉬움으로 가득한 결말로 끝난다면 그걸 보는 우리의 심정도 복잡하지 않겠어? 그건
그 인생을 낱낱이 들여다본 우리가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도 결말이 다가오면 잘 마무리되길 바라지. 하지만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면 미하일 씨는 이 의자에 앉아 은하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삶의 끝에서 자신에게 후회가 없다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아쉬움은 대체 뭐지? 내 생각엔 우리 모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은하는 넓고 생명은 보잘것없지. 개척의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지만 우주의 척도 아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도 아주 짧은 거리를 나아갈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그것들을 연결하면 수많은 세계를 연결할 수 있어. 어쩌면 우주는 은하 궤도에 침묵을 남긴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하일 씨가 우리에게 남긴 건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이야.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온갖 풍파를 겪어낸 오랜 무명객이 삶의 끝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 의미는 미래에 우리가 해석하게 될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인의 답에서 각자가 뭘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개척이니까. 미안. 분위기가 다운됐네. 다낭, 썰렁객으로 얼른 분위기 좀 띄워줘. 미리 생각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닐세. 언젠간 우리 모두 이별을 마주해야 할 테지. 하지만 그 전까지 함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죠. 맞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페나코니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차장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 다음 준비를 마치고 개척의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거지. 열차로 돌아갈까? 아니면 아케론 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까? 페나코니에 막 도착했던 때가 기억나? 그때만 해도 우리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얽히리라곤 생각도 못했지. 그러고 보니 제대로 자기소개도 못했네. 간단히 말하자면 난 공허의 저주를 받은 자멸자야. 오래전 내 고향은 큰 재앙을 겪었고 그의 그림자 아래 그 세계는 멸망하고 말았지. 자멸자의 최후에 맞서고자 난 공허를 끊어낼 방법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 그리고 기나긴 탐구 끝에 내 목적지가 현실과 공허를 가르는 다크웹, 깊은 곳에 있다고 확신했지. 거기엔 제 구기관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언젠간 나도 그곳에 다다르게 되겠지. 여정의 목적만 놓고 보자면 이 넓디 넓은 별바다에서 우리 사이에 교집합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 하지만 개척의 앞길은 언제나 미지로 가득하고 내 검은 운명의 길을 베어낼 정도로 날카로우니 서로가 여정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어. 그러고 보니 내 무례함을 사과해야겠네. 우리의 첫 만남이 기억나? 그때 널 보니 옛 친구가 떠오른다고 말했었지. 자멸의 저주 탓에 내 기억은 파편화됐고 과거는 흐릿해졌어. 너와 이렇게 동행한 후에야 그때 흐릿했던 그 느낌은 내 착각이었고 우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지. 무슨 뜻이야? 넌 내 과거와 관련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내 과거에는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공허만이 남아있거든. 그렇구나. 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기억 속 그녀와 다른 사람이란 것도 잘 알 거야. 오래전 내게도 너처럼 소중한 동료가 있었어. 우리는 함께 여정에 올라 올바른 시기마다 최선을 다해 올바른 선택을 내렸지. 안타깝게도 우린 올바른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늘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우주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 닮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수히 많아. 나 역시 홀로 곳곳을 누비다 낯선 행성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내 과거가 겹쳐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지. 넌 이런 기시감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 미련, 갈망, 그리움. 셋 다 맞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답은 아니야. 난 그게 외부의 무언가가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 과거의 한순간에서 시간을 초월해온 감정이지. 그 감정은 따스하거나 기쁠 수도 있고 괴롭거나 슬플 수도 있어. 과거를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등 뒤에 남겨진 게 미미하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과 그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 뿐이라는 걸 깨닫곤 하지.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요약본이야. 그 시절 우리의 모든 게 담겨있는 축소판이자 우리가 걸어왔다는 증거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존재하게 돼. 이 이야기 속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의미가 담긴 무언가를 위해 힘차고 용감하게 운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처럼 말이야. 용감하게 여정을 떠나서 개척의 현재를 걷는 무명객이 되도록 해.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해도 상관없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일은 정말 많거든. 하지만 그 전에 결말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역시 많아. 그리고 결말도 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해. 그게 바로 여정에 담긴 의미야. 그 아름다움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해. 그리고 난 그것이 우리가 햇빛 아래서 재회할 때까지 공허의 끝에 계속 피어있으리라 믿어. 이제 됐어. 폼폼, 그만 슬퍼하고 기운 내야지. 정말 뻔한 위로네. 그렇게 구경만 하는 것보단 낫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 빈정대지 말고 얼른 폼폼이나 위로해. 이번 모험에서 겪었던 일을 폼폼한테 들려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폼폼이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처음이야. 자장은 울지 않아. 슬퍼하긴 누가 슬퍼했다고 그래? 폼폼은 그냥 화나서 그래. 맞아, 화난 거라고. 매번 열차가 어디에 정차하든 너흰 항상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 폼폼이 계획해둔 출발 시간을 지키는 승객이 한 명도 없어. 계속 이러면 열차 연료가 바닥나 버릴걸. 맞아, 폼폼은 화난 것뿐이야. 미샤, 티어난, 라자리나 때문이 아니라고. 괜찮아. 마음껏 울어, 폼폼. 다들 옆칸에 가서 잠깐 쉬고 있을래? 걱정 마. 여긴 나 하나로 충분해. 하지만 가봐, 마치 세븐사. 폼폼이 저렇게 동요할 줄은 몰랐어. 그 새 무명객이 아주 중요한 동료였나 봐. 폼폼이 언제 열차에 탔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으리란 점은 짐작할 수 있지. 난 저렇게 우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네. 폼폼이 기나긴 세월에도 무뎌지지 않은 채 여전히 열차에 탄 모든 무명객과 그들과 함께했던 여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잖아. 위로하는 일은 히메코에게 맡기세. 이 열차에 그녀보다 남의 마음을
잘 달래는 사람은 없으니. 폼폼이 감정에 휘말려 아무 말이나 뱉어내긴 했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네. 너의 합류를 기점으로 열차는 각 정거장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됐네. 그렇군요. 어쩐지 폼폼이 복도를 초조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자주 들리더라니. 차장도 늘 뒤에서 묵묵히 우릴 위해 헌신해줬구나. 평범한 운송수단과 달리 은하 열차는 매번 개척을 전환해 열차 운행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네. 이상적인 상태에선 개척 여정이 계속되는 한 열차는 끝없는 동력을 얻어 연구기관처럼 나아갈 수 있지. 하지만 그간의 일들로 예상보다 연료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어. 아마 워프 2번이 한계일 걸세. 2번이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 너도 다시 우주정거장 컴퓨터에 넣어줄까?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를 선택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야겠네요. 맞아. 조금 전 성도를 확인해보니 해양 행성 루샤카와 만호의 세계 멜루스탄이니 우리가 있는 이곳과 가깝더군. 어느 곳을 목적지로 선택할지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면 제 제안을 들어보실래요? 다들 또 만났네. 당신은 어떻게 제 방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귀여운 방이던걸. 꼭 마치 세븐스 씨처럼 말이야. 기억하는 자. 어떻게 주위의 시선을 피해 열차에 올라탔든 간에 네가 말한 그 제안은 열차가 연료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우연히 들었지 뭐예요. 사실 전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러 온 거였는데 지금 보니 제 제안이 여러분에겐 구원의 동화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용건만 말해. 내용에 따라 너에게 열차에서 내려달라고 할지도 몰라. 불멸의 후손? 정말 매력적인 꼬마형이네. 특히 그 어렴풋한 기억 말이야. 그럼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죠. 지금 은하열차 엔진에 급히 동력을 보충할 특별 개척 여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의